안녕하세요. 도연영입니다. 문무를 겸비한 육군 장군이 꿈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막바지 전쟁이 한창이었던 베트남 전투 지역에 자원했던 이유도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늘은 그에게 더 이상 군인의 삶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역한 지 30년.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군인 정신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명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아버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100년 전후에서는 그 주인공인 김학주 육군 예비역 중령을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69의 노신사 김학주 육군 예비역 중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찾는다. 안아올린 그 조그만 얼굴에서 희망을 본다. 나는 왜 안아주잖아요. 그래? 회장님, 아이들 보시면 되게 귀여우신가 봐요. 그럼 애들 얼마나 이뻐.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뻐. 그지? 이쁘다. 응? 가슴으로 낳은 수많은 아이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다 사랑스럽다. 부모의 사랑만큼은 못하겠지만 부모의 마음이 되어 시설의 아이들을 극진하게 보살핀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제공해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복지타운이 건설됩니다. 새벽 5시,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 저편에서 운동복 차림의 김학주 중령이 나타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을 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거르는 법도 없다. 그래 아침에 여기 한 두세 바퀴 돌고 그리고 각 시설 좀 다 어떻게 잠그고 있나 그런 거 좀 고민하고. 재활이 불가능하다던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 덕이었다.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남기지 않고 살라고 애를 쓰고 되게 아침 4시 정도는 깼다가 좀 누워있다가 그냥 평택에 자리 잡은 동방평택복지타운이 김중령의 일터다. 그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타운이다. 해를 넘기면 칠순이 되는 노병은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은퇴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나이지만 그가 돌봐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동방평택복지타운은 장애학교와 영어원 등을 비롯해 7개의 시설로 이루어진 대규모 종합복지타운이다.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데 문제점보다는 좀 더 아주 긴급하다 그럴까 뭐 하여튼 좀 더 와닿는 게 좀 많은 그런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낳는 자식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로 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상담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조치해 주는 일이에요. 굉장히 자율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시설장 중심으로 해갖고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자유롭고 그 자유로운 시간 갖고 아동들한테도 배려할 수 있는 그 여유를 많이 갖게 되니까 좋죠. 복지타운이 가장 자랑하는 시설은 바로 동방학교다. 1986년 설립돼 10년이 넘은 장애학교로 유치부부터 시작해 초, 중, 고등부 그리고 전공과까지 모두 14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질 높은 교육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곳으로 이사까지 감행하는 학부모까지 생겼다. 학생들이 등교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체조와 달리기, 체력 향상을 위해서다. 기준이는 일단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착상력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산만해서
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일단 좋아졌고요. 그리고 숟가락질 같은 것도 집에서는 잘 엄마가 가르친다고 해도 잘 못 가르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지도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인지 면에서도 조금 맑게 알아듣는 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영의 부인이 바로 이 학교의 교장 선생입니다. 미술치료관으로 아이들에게 미술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방과후 교실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등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술치료 시간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술치료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일반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너무나 소외된 아이들로부터 소외된 활동을 교육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곳에 있는 재활원 100명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우리 자체 내에서 하게 되면 얘들의 자체적인 독립심과 자기의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가끔 수업 시간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넨다. 김중영과 김 교장의 한마디가 부모 말고도 사랑을 쏟아줄 사람들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할런지도 모른다. 작게 잘 자른다. 네. 아이들 항상 생각하시고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항상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애 뭐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어려운 점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넘어진 아이 붙여주시고 동순이 같은 경우는 잘 못 걷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옆에서 그걸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보고 옆집 할아버지 뭐 우리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푸근하고 그러신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너희들 벗었다니? 어? 야, 굉장히 크게 잘 열렸네. 그래. 마지막 학과인 전공과 학생들이 버섯과 배를 재배하는 수업을 받고 있다. 재배 잘했다, 그지? 야. 홍선아. 이거 따가지고 10월 15일에 딸 건데 10월 15일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요.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화요일이요. 12월 25일이요. 아, 12월 25일이 무슨 요일? 화요일. 그럼 내년 거 한번 물어볼게. 내년 9월 10일, 내년 9월 10일은 무슨 요일일까? 수요일이요. 아, 수요일이야?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다양하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회성은 좀 부족하고 떨어지더라도 그 잘하는 부분을 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좋은 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정과 여기에 담당 교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얘들 언제 이렇게 활달하게 자기의 사고, 자기의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게 전달하게 될까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회성을 기르고 졸업 후의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은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중요한 수업이다. 일찍 오셨네요. 먼저 퇴근한 김 교장이 남편을 만난다. 잔무를 마치면 저녁 운동을 하는 김중영이 이날은 조금 일찍 퇴근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절망스러웠지만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시련은 없어질 거라고 믿었던 부부다. 우리 회장님이 교통사고 나서 많이 몸이 불편할 때에 우리 두 사람이 이 다음에 몸이 회복이 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 대학원 졸업하고 나자마자 이 동방아동 재활원의 원장님이 그만두시면서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 2, 3개월만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 제가 2, 3개월 동안 후임자 올 동안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왔던 것이 그만 제가 동방에 일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앉으세요. 처음엔 그냥 봉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게 되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됐다. 서울에 놓고 왔기 때문에. 집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까지 같이 있다 보면 가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마저도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슬기로운 부부가 바로 김중영 부부다. 제가 가족이다 보니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는 조금 서로 간에 그 언짢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지만 또 그래도 서로 이제 위에서 하는 얘기니까 아무리 직선적인 얘기하고 아무리 적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으면 의견이 합치게 되기 마련이에요. 네, 맞아요. 다음은 그 시간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지금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이것이 주위의 모든 상황과 일치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합일점을 구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딴 사람들 타인과 할 때는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서로에게 빛이 되고 그림자가 돼준 정겨운 부부. 하지만 사고 전의 김중영을 떠올릴 땐 아직까지도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낀다. 앞날이 창창했던 육군 장교의 삶은 뜻하지 않은 사고가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했던 김중영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애인이 돼버린 김중영. 하지만 그때부터 더욱 또렷한 정신을 갖게 됐다. 군에 있을 때는 정말 군의 일에 조국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조국을 구하는 길이 바로 군인이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은 제가 실제 나와서 보면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국가로 해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업가가, 교육은 교육자가 그 분야에 충실하면 바로 그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고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군에서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이 장애를 갖게 되니 장애인을 다시 보게 됐다는 김중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복지타운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게 됐다. 김학주 중령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이곳 복지타운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곳 복지타운에는 많은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해보겠습니다. 복지타운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시설인 야곱의 집. 중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옛날 얘기로 따지면 고원이죠. 어린이집이라고 그럽니다. 어린이집에 이제 전국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이곳에서 가정처럼 따뜻하게 보호하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 가지고 노는 유이지. 안녕하세요. 구김살 없이 자신에게 안기는 아이들만 보면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김중영. 사람을 너무나 반기는 아이들이다. 이곳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세요? 보육교사들이시고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참 이렇게 많이 돌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실 때 어떨 때가 가장 보람되세요?
얘들이 그냥 장처럼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오게 되면 할아버지 하고 따라서 그냥 저마다 안기려고 노력하는 거, 안기려고 하는 거. 그것이 제일 아주 기쁜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아이들이 많이 좀 아팠을 때, 저희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 한 명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때 나머지 아이들을 또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이 좀 부족하는 그런 점들이고요. 또 아플 때는 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가정에서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함께 하면서 좀 따뜻하게 아이들을 빨리 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안타깝죠, 아이들 볼 때는. 영아부터 3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이곳은 적극적으로 입양을 유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에 방문할 곳은 어딘가요? 장애자들의 일터인 재활근로복지관에 갑니다. 근로복지관이면은 우리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 일도 하고 네. 돈도 벌고 그런 곳인가요? 네네. 성장한 장애인들의 취업은 또 하나의 고민거리다. 재활근로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만들어졌다. 방부제를 쓰지 않는 빵을 주문에 의해서만 생산하고 판매한다. 이곳 복지타운에 와보니까요, 참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이곳을 구성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이 사회복지 분야처럼 제일 낙후된, 뒤떨어진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이 사회복지 분야도 무엇인가 좀 변화가 되고 발전되고 좀 더 부흥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분에 일을 시작하게 됐고 또 공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을 겪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세요?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 이것이 아주 참 감사한 일이고요. 여기 일하는 분들이 정말 성실히 운영을 하고 정직하게 자기들 운영하고 있던 것이 아마 오늘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요람에서 천구까지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 타운을 설립한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요람에서 천구까지 하려면 결국 노인복지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을빛이 좋은 어느 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어제의 동지들이 다시 뭉쳤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던 전우들이 모인 것이다. 만날 때마다 반가움의 인사가 끊이질 않는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만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우리가 월남전에서 같이 정말 피를 같이 나눴던 생사를 같이 했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1년에 현충일을 기준으로 해서 꼭 그 시간만 기억하고 만나고 또 별도로 우리 옛날 전우에 대한 그 깊은 애정을 나누는 시간을 1년에 4번 정도 갖고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쭉 내려다 보니까 소변으로 나왔는가 봐. 바이텀에서 나왔는데 나는 아군인 줄 알고 이제 손을 흔들었지. 이렇게 흔들으니까 자기도 마찬가지로 손을 흔드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소대장한테 그랬어. 저 밑에 우리 아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없을 텐데 하고 이제 중대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린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뒤로 조금 나와가지고 유탄 발사기, 수리탄 다 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안에서 막 신음 소리가 나는 거야. 만나자마자 군 시절 얘기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언제 만나더라도 그 시절, 그 추억이 생생히 떠올라 이야기꽃을 피운다. 용맹한 중대장에 대한 추억이 대부분이다. 우리 중대장님은 작전 지역에 딱 가게 되면은 우리 대대장님이 작전 지역을 구분해서 주는데도 제일 적이 많고 제일 위험한 데로 우리 가겠다 하고 스스로 우리 중대원을 이끌고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우리 중대원들은 따라가면서 중대장 야 최고다, 우리 중대장 최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중대장님이 지금도 만나가지고 중대장님한테 중대장님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갑던 부대원들이었기에 4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함께하는 것이다. 더욱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전우들이 있기에 그 마음은 더욱 애틋하다. 월남전 당시 소대장이었던 배수환 중위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 올 때마다 김중령은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배상은 정말 너무나 강경무량하네. 자네의 거룩한 스승이 없으면 부에서 내린 작전을 성공적으로 할 수도 없었네. 어디 자네의 거룩한 희생이 내 대대에 남을 수 있도록 남을 수 있기를 바라네. 고맙네. 하려! 영호! 가장 위험한 전투 지역에 가장 먼저 자원했던 김중령이었기에 전우들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부대원 가운데 누구 하나도 불평 없이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친구가 정말 국가로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했던 그 정신을 우리 오늘 남아있는 우리 전우들이 항상 기리고 또 이러한 그 철저했던 조국에 대한 정신과 그 어리 후진들에게 꼭 계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봉화정 씨의 집성촌에 있는 산대마을. 이곳엔 조선 개국공신인 삼봉 정도전의 사당인 문원사가 있다. 김중령 부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나들이를 한다. 주로 역사 깊고 이야기가 많은 곳을 찾는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 우리 선녀들의 쌓은 그 과거 그런 걸 너무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좀 배우느라고 좀 다니기도 그래요.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각 시설장이 필요할 때 같이 주말을 같이 여행하려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서 정도 더욱 깊어지고 민족 역사에 대한 공부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웃을 돌보면서 생긴 마음의 여유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아니라는 길을 아니란 불의 길을 택하는 것보다는 험난한 저기의 길을 택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노력했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사회사업을 전개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한 미랄이 되고 싶었던 김학주 중령.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중령은 살아있는 그날까지
계속 꿈을 꿀 것이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겠다. 그의 이 말이 가슴을 울리는데요. 문무를 겸비한 장군이 되지 못했지만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럼 100년 전후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